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주에는 계속 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을 앞서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과연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것일까, 그러한 것을 결정하기에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순현가법, 그다음에 회수기간법, 그다음에 할인회수기간법, 그다음에 평균회계이익률법,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IRR법, 내부수익률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효과법과 내부수익률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내부수익률법 나머지 내용하고 이 9단원의 이제 뒷부분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한번 이 내부수익률법을 한번 다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뤘던 그 예시인데, 요런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 투자 비용으로 100만큼이 들어가고 1년 차에 플러스 60, 그 다음에 2년 차에 플러스 60의 현금 유입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현금 유입을 가져다 줄 이 새로운 투자안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CEO가 아니면 뭐 CFO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IRR 법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IRR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이 IRR의 우선 정의가, 내부 수익률법의 정의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을 찾으면 그것이 이 투자안의 IRR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0, 1, 2 요 시점에서 초기 투자로 100만큼이 나가면 첫 번째 현금 흐름으로 60이 플러스가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 60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NPV를 0으로 만드는 IRR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NPV는 우선 요거는 할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그 다음에 첫 번째 60, 요거는 이렇게 한 칸을 할인을 해오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R, 요 한 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60, 1 플러스 R에 여기 두 칸, 여기서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R을 찾으면 요 R이 IR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R1, R2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요 R과 요 R이 같은 R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R은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를 찾으면 여기 나오는 값이 이 투자안의 IR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한 것처럼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R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R이 한 번만 나오면 계산을 뭐 이렇게 R을 왼쪽으로 가장 다 밀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다 밀고 해서 R은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R 제곱 뭐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직접 R은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적절한 R 값을 찾아야 되냐? 바로 시행착오법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행으로 만약에 이거 할인율 10%가 아닐까? 라고 가정을 해서 R은 10%로 가정하고 요 식을 계산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순현가가 11.56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0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더 다운 시켜줘야 되죠. 빡세게 할인을 시켜줘야 0이 나오는 거가 될 테니까 이거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R을 15%로 한번 해서 할인해볼까? 했더니 요 R에다가 15%를 넣어서 요 NPV 값을 계산해 봤더니 그때에는 마이너스 2.46 0보다 너무 조금 밑으로 넘어간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두 번의 시행을 해봤더니 두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R을 넣었더니 아직 0이 안 되고 있고 15%를 넣었더니 0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은 적절한 할인율로 이 NPV를 0으로 해준 이게 아니고 이게 0이 되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R이 10과 15% 사이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10%의 할인율을 넣었을 때, 15%를 넣어봤을 때 해서 그 사이에서 0이 되니까 할인율이 10과 15% 사이에 있는 거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거기까지만 우선 두 번의 시행만 해보았고 그것을 끝까지 한 번 더 찾아가 본다면 13.1%를 넣었을 때 NPV가 0이 되니까 이 투자 안에 IRR은 13.1%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 9.4번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 상황을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435.44가 들어간다. 그리고 1 시점에 나오는 수익률이 100, 20점에 200, 30점에 세 번째 시점에 플러스 300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금 유출입이 나오는 투자안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CFO랑 CEO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9단원에서 배운 IRR법을 통해서 한번 이 신사업, 신제품 개발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IRR을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한다면 자, 아까와 같이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경우에는 우선 시간선을 그려본다면 초기 투자로 435.44가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첫 해에 100, 두 번째 해에 200, 세 번째 해에 300이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이 투자 안에 NPV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35.44는 0시점이니까 할인할 게 없고 그리고 첫 번째 시점에 100, 1 플러스 R에 한 칸으로 할인 그 다음에 이 200은 두 칸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마지막 세 번째 300 요거는 1 플러스 R에 3승으로 3칸을 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NPV를 0으로 만드는 요 R 이게 다 같은 R이니까 요 R을 찾는 것이 IRR이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장 쉽게 처음 시행해 볼 수 있는 게
할인율 10%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시행에서 역시 R 10% 아닐까 해서 요 경우 구해봤더니 순현가가 46.15가 나왔대요. 그러면 아직 0이 NPV가 0 되려면 더 이게 할인이 돼야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할인율을 높여야 되겠네. 그러면 요번에는 한 15% 넣어볼까 해서 해봤더니 운이 좋게도 딱 0이 됐다. 그러면 이 신사업, 이 사업의 IRR은 15%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가 IRR을 구해본 거고, 그런데 이 투자안을 우선 계산해보기 전에 CEO의 마음 속에 뭐 어떤 신사업을 하건 한 18%는 뭐 새로 시작하면 수익이 나줘야 할 맛이 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기준이 18%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한 거에서 IRR이 15%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IRR을 계산을 하는 거고, 방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 IRR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RR은 뭐 이렇게 계산기, 공학 계산기를 통해서 한 번에 딱 R값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의 이 할인율을 몇 개를 넣어보면서 그냥 가장 0에 근접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행착오법을 통해서밖에 구할 수 없다. 혹은 나중에 CFA나 FRM을 공부를 국제 FRM을 공부하시면 재무계산기를 다뤄야 되시는데, 재무계산기를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다면 바로 그냥 R값을 계산을 해볼 수는 있으시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시행착오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법, 이 IRR에서 다른 점, 약간 플러스 되는 몇 가지가 있었죠. 많은 경우에 IRR과 순형가법, 우리가 9.1에서 배운 순형가법은 같은 결론을 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은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현금 흐름이 전통적이어야 할 것, 그러니까 초기에 마이너스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이 플러스여야 할 것, 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상호 독립일 것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현금 흐름이 이렇게 1년차부터 이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이런 비전통적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IRR로 만약에 구해보면 이렇게 IRR이 2개 이상이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투자안들의 경우에도 IRR로는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IRR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자금형 IRR인 경우가 있었는데, 요 자금형 IRR인 경우에는 우선 0 시점에 플러스로 우선 돈이 들어오고 그 뒤에 비용이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요 경우에도 IRR과 NPV가 서로 주는 답이 다르다,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IRR로는 답을 적절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배운 것 중에 IRR 부분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았고, 이번 동영상에서 나머지 IRR 부분과 이 9단원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단원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나요? 성진? 그 회사가 당연히 한 사업만 딱
하면서 뭐 회사가 10년, 20년 갈 수가 없겠죠. 신제품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넓히거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이 과목을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건설 회사들,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 뭐 아니면 뭐 대림 산업, 요런 건설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NPB와 IRR은 그때 또 다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큰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만약에 무슨 뭐 몇만 세대의 아파트를 단지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해서 현대건설에 플러스가 되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사업성 평가를 해봤는데 마이너스가 난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 주로 이제 건설업, 뭐 토목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 재무 전공이 아니죠. 당연히 뭐 토목공학, 뭐 건설, 건축 그런 전공이신 분들도 요거를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배우시는지 아니면 그 무슨 건축 기사, 토목 기사 공부하실 때 이게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부 순형가법이나 IRR법은 그렇게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경영학을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혹시 건설업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비슷한 업에 내가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요 NPB랑 IRR 같은 게 또 실제로 현실에서 현 산업에서 쓰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회사에서 지금 그냥 일을 할 때 쓰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 내부수익률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부를 하실 게 내부수익률법을 그 앞에서처럼 내부수익률법을 적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거를 한번 보완해 본 방법, 그래서 수정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회수기간법에 화폐시간가치 개념이 안 들어가는 것,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처럼 요 수정 내부수익률법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초기에 60만큼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고 1년차에 155의 수익이 나고 2년차에 다시 100만큼의 비용이 또 발생하는 그런 이런 현금 유입 유출을 보여주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수정 내부 수익률법을 이용하면 조금 아까 IRR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 바로 할인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수정 내부 수익률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할인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투자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할인법과 재투자법을 혼합한 혼합법인데 우선 그 수정 내부 수익률법 중에 첫 번째인 할인법을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현금 흐름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초기 투자 비용 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55 나오는 것도 뭐 문제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0이 2년차 때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50,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현금 유입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를 수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중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0시점으로 다 할인해서 0시점으로 다 뭉탱이 쳐. 그래서
마이너스는 다 0시점으로 다 뭉탱이 치고 이제 뒤로는 다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현금 흐름을 수정을 해놓은 다음에 IRR을 계산을 하는 게 첫 번째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초기 투자 비용 60 있었고 첫 번째 시점에 155 들어왔었고 원래 세 번째 시점에 마이너스 100이 있었던 것을 두 칸을 땡기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1.2의 2승 여기서는 요거 수익률 20%로 할인해라 라고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할인율로 두 칸 땡길 때 1.2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첫 번째 할인법에서는 현금 흐름을 요거 그다음에 기간 2의 0 요거에 대한 IRR 요거를 NPV를 0을 만드는 IRR을 찾아보면 그때 MIRR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 19.74%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19.74가 만약에 CEO나 사장님 아니면 뭐 CFO의 기준보다 높게 잘 나왔어.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업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거나 뭐 그냥 이제 안 하기로 하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법 첫 번째 내부 수익률법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그냥 다 0시점으로 그냥 초기 투자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간다라고 다 땡기는 거예요. 대신 땡기는 거니까 할인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할인을 몇 칸만큼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 재투자법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는 마이너스가 첫 번째 거 이후로 발생하는 마이너스가 만약에 있으면 모두 다 그거를 0시점으로 땡겨주는 게 첫 번째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었다면 이 두 번째 재투자법이라는 수정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처음에 현금 흐름만 제외하고 양 현금 흐름이든 음의 현금 흐름이든 모두 다 끝에까지 간다고 가정해서 다 마지막 시점으로 다 이거를 미래로 보내. 그래서 그렇게 현금 흐름을 수정을 시켜놓고 이제 그 현금 흐름의 IRR을 구하면 이제 이 재투자법으로 구한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0 플러스 100 아니 플러스 150 여기 마이너스 200 아니 마이너스 100 요렇게가 원래 현금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수정을 하는 거냐? 마이너스 60은 놔두고 여기 기간 첫 번째에 나왔던 플러스 150을 제일 끝인 기간 2로 보낸다. 대신 이거는 미래로 보내는 거니까 복리를 하는 거니까 155 곱하기 한 칸을 넘기는 거니까 곱하기 1.2 그래서 여기서도 요구 수익률은 20%를 써라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 수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요거에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R을 찾으면 그게 수정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MIRR 수정 내부 수익률이 19.72%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방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배운 수정 내부 수익률법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음의 현금 흐름이면 다 0시점으로 땡기고 양 현금 흐름은 마지막 거로 다 미뤄. 그래서 현금 흐름을 그렇게 그 원칙에 따라서 수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의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IRR, 할인율 R을 찾으면 그것이 수정 내부 수익률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금 흐름이었던 마이너스 60 플러스 15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100이었던 것을 비용은 0시점으로 다 몰고 여기 나와 있던 기간 1에 플러스 155를 두 번째 걸로 다 끝에 걸로 다 미뤄. 그래서 여기 한 칸을 복리를 시키는 미루는 거니까 155 곱하기 1.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1.2를 썼냐면 요구 수익률로 20%를 써라 라고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은 요 단계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 0시점, 그 다음에 요 덩어리 1시점, 그 다음에 요 덩어리 20점 요렇게 현금 흐름을 세 덩어리를 수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요 현금 흐름을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R을 찾으면 그것이 수정 내부 수익률을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19.87%가 MIRR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냥 IRR을 구하는 것을 배웠고 여기서 현금 흐름을 수정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뭐 고르든지 해서 수정 내부 수익률법을 계산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 과연 MIRR하고 그냥 IRR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냥 IRR을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MIRR을 써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부 수익률, 이 IRR이라는 거의 그 정의 자체가 이 투자 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거 자체로부터 할인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래서 내부 수익률인데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미루거나 땡기거나 해가지고 수정을 시켜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거로부터 아무리 할인율을 잘 IRR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과연 내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외부 수익률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IRR이라는 요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거가 있긴 하지만 NPV를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뭐 혹은 IRR을 잘 구할 수 있으면 그냥 NPV 쓰거나 IRR 쓰면 되지 굳이 MIRR 써야 되냐라는 이런 비판이 수정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막 이렇게 IRR의 마지막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고 부단함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보시면 그냥 진짜 딱 한 페이지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PPT에서도 그냥 딱 2페이지로 끝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수익성 지수법은 같은 말로 Benefit Cost Ratio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만약에 초기 투자한 비용이 200인데 그걸로 인해서 나온 수익이 220이야. 그러면 내가 투입한 200푼에 나온 거 220 해서 이거 그냥 1.1이구나 라고 하면 요게 지금 그냥 수익성 지수법을 잘 계산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개념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마지막 방법의 하나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만약에 양 NPV가 플러스 나오는 경우라면 이제 그것은 수익성 지수법을 구해보더라도 1보다 클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NPV가 나오는 투자 아니라면 그거는 PI를 이렇게 수익성 지수를 구해보더라도 1보다 작게 나오겠다 라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PI에도 이 PI법도 완벽한 거는 아닌 게 잘 보세요. 투자 비용이 5로 들어가고 현금 흐름으로 유입이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나가고 1년 차에 10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투자안이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100 투자로 들어가고 미래 현금 흐름으로 플러스 150이 들어오는 요 투자안 1번이랑 2번 두 개가 있다 하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NPV랑 이 PI가
주는 또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보시면 첫 번째 거는 PI 구해보면 2이고, 그러니까 5분의 10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거는 PI 구해보면 1.5야. 그러면 PI 구한 거를 봤을 때는 첫 번째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두 개 각각의 NPV를 구해보면 오히려 NPV는 두 번째 거부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PI도 뭔가 좀 적절한 결론을 주지 못할 때가 있구나 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딱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PI는 비율이다 보니까 지금 현금 흐름이 한 10배 정도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영을 잘 못하는 거죠. 그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순현가법을 잘 써서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배운 NPV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IRR,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방법들을 이렇게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로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구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NPV법, 회수기간법, 할인 회수기간법, 그리고 AAR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수정 내부 수익률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PI법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뭔 방법론을 이렇게 많이 배우냐라고 이렇게 조금 짜증내시지 말고, 어차피 그 NPV랑 IRR은 나중에 회사에 가셔서 또 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개념 자체는 IRR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NPV나 나머지 방법론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론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중요한 개념 위주로 이게 뭐였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거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 거였지? 그렇게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9.7에서 뭐 간단하게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우리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뭐 신사업을 해야 되나? 신제품 개발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할 때 이 구단에서 소개한 방법론 중에 뭐 쓰나?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요 옛날에서는 1959년에는 19%만이 IRR법을 썼고 68%는 회수기간법이나 AAR법을 썼대요. 그런데 좀 더 최근으로 오면서는 요 IRR이랑 NPV를 쓰는 회사들이 늘어났다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IRR이랑 NPV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IRR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면 NPV를 우선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딱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들의 경우에 봤더니 대기업의 경우에는 IRR이랑 NPV를 주로 쓰더라. 그런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소기업의 경우에는 NPV나 IRR 못지않게 회수기간법 같은 방법도 많이 쓰고 있더라. 그 이유를 보니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니고 회사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다 보니까 뭐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방법론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 9.7에서 미국 회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9.7 부분은 우리 과목에서도 이게 이 9.7은 시험에 나오기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고 오히려 초점을 두실 부분은 NPV랑 IRR 그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결론 해석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회수기간법, 할인회수기간법, AAR, PI법
그다음에 수정 IRR법, 그 방법론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 9단원에서는 더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 9단원까지 공부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과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